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극복하지 못했을 거야. 여기 한 친구를 껴안고 흐느껴 오는 미국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녀 옆에 한국인 여성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는데요.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동부에 있는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저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병원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집보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할 정도였으니 병원이 집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길 제가 태어나자마자 폐기능 미숙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응급분만 상황이라 모두들 초긴장 상태였는데 다행히 저는 무사히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산소치료와 미달된 몸무게가 정상으로 될 때까지 집중 케어를 받으면서 거의 몇 달 동안을 인큐베이터 안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태어나자마자 품에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간 저를 며칠이나 지나서야 면회가 가능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를 보시고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도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면 지금 제가 건강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 나서도 저는 폐기능이 좋지 않아 어린이 병동에 자주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은 항상 저를 따뜻한 미소로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건강해져서 아픈 환자들을 돌봐주는 간호사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꿈이 있었기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당시 동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실제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환자들과 소통하며 돌보는지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간호사의 업무가 더욱 복잡하고 의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의학과 간호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과학 수업과 의료와 관련된 과목에는 더욱더 열중했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에서도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꾸준히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면 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다른 의료진과의 관계를 위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책과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드디어 제가 꿈꾸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서 의료 지식도 배우고 실제로 병원에서의 실습을 통해서 환자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어린이 병동에서 실습은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하여 드디어 간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적과 의료봉사로 가산점을 받아 저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바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제 꿈을 이룬 날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직도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아파서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제가 이제 아픈 환자를 위해 병원을 간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처음 적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일반 병동 환자들보다 중환자실의 환자는 병증이 중하다 보니 늘 응급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간호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해서 일반 병실로 가게 될 때면 너무 감사하고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도 분명 호전을 보이셨던 환자분이 갑자기 안 좋아지시게 될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항상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생과 살을 오가는 환자들을 지켜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병동으로 지원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한참 동안 중환자실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중환자실에 근무한 지 몇 달이 흐르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는데 어린 환자 한 명이 수술 후 중환자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6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부모님이 직장에 나가신 뒤 베이비시터와 집 앞에서 놀다가 베이비시터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베이비시터가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도착 후 응급수술을 한 뒤 바로 중환자실로 온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뒤 아이는 처음이었기에 저는 그 어린 환자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중환자실 앞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계속 아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 등을 나타내는 바이털 사인은 정상을 나타냈지만 워낙 큰 수술이었기에 아이의 의식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 출근한 다음 날 저는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묻는 질문에 맞춰 눈도 깜빡이고 손가락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중간에 고열이 자주 난 점이 너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아이는 그 짧은 면의 시간에 엄마 아빠와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잘 버텨주었습니다. 매일 출근하여 그 아이를 보며 최선을 다해 간호를 했었고 제게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환자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중환자실에 온 지 일주일이 될 무렵 전날 밤 근무 후 집에서 오랜만에 하루의 휴일을 보내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던 저는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늘 중환자실에서 기다리던 아이의 부모님이 그날따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이의 아버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시곤 하셨는데 항상 면회 시간을 기다리시던 어머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아이가 있는 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보지 못한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저는 바로 앞타임 교대 근무 간호사 선생님에게 아이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아이는 전날 저녁부터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각종 검사와 처치를 하였지만 폐혈증으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이와 지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신기한 듯 바라보던 아이의 예쁜 눈망울, 저를 잡던 작은 손가락 그 모든 게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중환자실의 특성상 환자분과 이별하는 모습을 늘상 봐왔지만 대부분 성인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셨습니다. 비록 제 담당 환자는 아니었지만 근무하면서 뵀던 그분들을 보낼 때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경우는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돌본 환자를 그것도 그 어린아이를 처음 떠나보낸 저는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간호하고 돌보면서 건강해지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꼈었는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무력감과 더 이상 환자를 돌볼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점점 무기력함과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인연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출근을 했는데 못 보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동양인이었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은정이라고 했으며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간호학과를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5년 근무를 하다가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미국 간호사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뒤 저희 병원에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환자실에 있었던 경력으로 저희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에 지원했는데 오늘부터 같이 근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은정은 한국에서의 경력답게 환자를 돌보는 데에도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으며 보호자들과 다른 의료진과의 사이에서도 능숙한 소통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제 1년이 채 안 된 신입 간호사였던 저는 은정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정이 근무하고 나서 은정이 돌보는 환자들 중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생사를 오갔지만 그녀는 동요되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간호하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원래 감정이 없는 건가 싶어서 그녀가 왠지 차갑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녀와 같은 근무번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본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간호처치를 할 수 있는지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스킬도 아주 좋아서 쉽게 혈관이 보이지 않는 환자의 처치까지 도맡아 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근무가 끝나고 저는 은정과 같이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할 때는 서로 환자 돌보는 데에 집중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같이 퇴근하는 길에 그녀가 먼저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본인과 같이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해서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중환자실에는 나이가 많으신 경력 간호사분들이 많아서 근무가 끝나면 항상 바로 집으로 가곤 했는데 제 또래의 은정이 오고 나서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습니다. 근무가 맞는 날이면 같이 퇴근해서 식사도 하고 서로 쉬는 날이 맞으면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낼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하루는 은정에게 그동안 항상 궁금했던 점을 물어봤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돌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그렇게 침착하게 꾸준히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은정은 자기가 그래 보였냐며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한 말이지만 처음에 친해지기 전에는 감정도 없는 차가운 사람인 줄 오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본인도 궁금했던 점이 있었다고 하면서 질문을 하더군요. 저와 친해지기 전 근무 시에 오다 가다 저를 볼 때면 얼굴이 무표정한 상태가 많고 우울해 보여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는지 마음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를 은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정이라면 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정에게 신규 간호사로 근무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담당했던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많은 우울함과 죄책감과 직업에 대한 회의가 들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정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가지 꿈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요새는 아무런 의욕이 없고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은정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정이도 신규 간호사였던 시절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생과 사를 오가는 것을 보며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처음에는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근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유독 마음이 가는 환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환자는 심장이 안 좋으셨던 할머니셨는데 갑자기 생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로 실려오셨던 환자라고 했습니다. 은정은 그 환자분을 친할머니처럼 대했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약물 치료를 하고 일반 병실로 올라갈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셔서 출퇴근을 할 때면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해주실 정도로 건강이 회복이 되셨는데 협심증으로 은정이 근무하던 그날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환자를 눈앞에서 떠나보낸 그녀는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친할머니와 다름없이 매일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비어있는 침대를 보고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고 그녀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방황을 할 때 은정을 잡아준 것은 은정의 부모님이셨다고 합니다. 은정의 부모님 또한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은정이와 많은 대화를 하며 점차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더 단단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정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매 순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돌보던 환자를 잃는 것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돌봤다면 죄책감은 갖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한다고 해도 언제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은정의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의료인이 되려고 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정이와의 깊은 대화로 우리는 더욱더 친해졌으며 제 우울증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고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은정이와 같이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던 날 은정이는 한국에 잠시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온 지 1년 동안 집이며 병원이며 적응하느라 바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한국으로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은정이는 저더러 연차를 거의 쓰지 않았냐고 하면서 같이 한국으로 가보자며 제안을 했습니다. 평소 은정이와 한국 식당에 가서 같이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케이팝도 들어볼 정도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은정이와 같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은정이의 집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아닌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일부러 찾아오는 해외 관광객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유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저는 부모님과 한 번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해외여행이라니요. 이런 기회를 갖게 해준 은정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응급 상황이 생기면 옆에서 대처해주겠다던 은정이의 말이 저에게 너무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극도의 긴장감이 밀려올 때면 이따금 숨쉬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곤 했었거든요. 아시아까지 그 긴 비행시간을 견디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처음 본 한국은 정말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었는데 공항의 규모에서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웅장한 규모, 인공 로봇들이 다니는 모습까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공항의 위생 상태였습니다. 청소 로봇이 바삐 여기저기 다니며 구석구석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어딜 가든 위생 상태가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지저분할 만도 한데 인천공항은 정말 빛이 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잠시 들렀던 화장실 앞에서 저는 황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화장실 앞에 캐리어가 몇 개 있길래 저는 은정에게 왜 주인 없는 캐리어가 저렇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은정은 저에게 한국에서는 저렇게 두어도 다른 사람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은정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장실에서 나온 한국인들은 각자 자기 캐리어를 끌고 가던 길을 가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벌써 누가 훔쳐갔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들어간 화장실은 여기가 호텔인가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청소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각 칸에 있는 빨간 버튼이 궁금해서 은정에게 물어보자 그것은 비상호출 버튼이라고 하는 건데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국의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은정이와 공항을 돌아보며 공항 로비에 있는 안내 로봇에게 말도 걸어보고 공항에서 열리는 음악회에서 음악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 한국을 방문한 호기심쟁이 저를 위해 공항 이곳저곳을 구경하라고 일부러 기차 시간을 여유있게 예매해놓은 은정이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항공편이 있었지만 은정이는 저에게 한국의 여러 면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KTX 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비행기보다 대중교통을 타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공항철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은 미국과는 달리 낡거나 사용 흔적도 많이 없고 깨끗하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철도에는 캐리어를 비치해 놓을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되어 있었고 외국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판과 안내방송은 너무 편리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역에 도착하여 우리는 KTX를 타는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많은 기차들이 몇 분 간격으로 도착하는데 하나같이 지연이 되지 않고 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오더라고요. 게다가 승객들도 미리 플랫폼에 맞춰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차가 도착하면 승객들이 차례로 승차하고 기차가 출발하면 다음 기차가 제 시간에 맞춰서 정차하고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은정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큰 기상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열차 지연은 없다고 했어요. 간혹 앞차와의 배차 간격 때문에 1, 2분 지연이 생길 때면 미리 안내방송을 해서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기차 내부는 비행기 내부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마치 고급 영화관에 온 느낌이었어요. 앞사람과의 간격도 넓어서 키가 큰 제가 발을 뻗고도 편하게 쉴 수 있었어요. 게다가 KTX 안에서 와이파이를 맘껏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무료인데다가 속도도 무지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부산에 도착하니 또 신세계였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들었기에 부산은 서울과 떨어진 지역이라 작은 지방도시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고층 건물들과 아파트 그리고 그 안에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너무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은정을 마중 나오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는 은정이네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은정이의 가족들이 불편할까 봐서 가까운 호텔로 숙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은정이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지내면 저에게 한국에 같이 가자고 했던 의미가 없지 않냐며 호텔에 가면 서운할 거라고 해서 저는 은정이네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은정이네 집은 정말 으리으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또한 삐걱거리거나 불안한 느낌도 없이 고층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서 지문 인식을 하니 바로 문이 열리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때 번호키를 사용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은 지문 인식으로 문을 열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KTX에서 와이파이도 그렇고 공항에서 인공 로봇도 그렇고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방바닥에 발을 닿는 순간 포근함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은정이 말한 온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게스트룸에 두고 은정이의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이가 어머니에게 뭐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냐고 하자 늘상 이렇게 먹는데 하면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은정이와 은정이 부모님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왜 은정이가 그렇게 자존감이 높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예의가 바른지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셨던 은정이의 부모님께서는 저에게도 의료인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는 은정이의 가족을 보며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부모님과 식사하는 시간을 늘 다음으로 미뤘었습니다. 그 시간에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보며 서운해하실 만도 하셨을 텐데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은정이의 식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저는 많은 점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주의적인 미국과는 달리 한국이라는 곳은 참 신기했습니다. 은정이의 가족에게서는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은정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은정이의 친척이며 옆집 이웃분들까지 오셔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은정이와 부산을 구경하며 어디를 가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한국인분들을 보고 있으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더 전문성을 키우고 한국어 공부도 해서 교환 간호사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간호사로서 제 자신도 성장하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일주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이 저에게 준 강렬한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우울증을 극복하고 제가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을 알게 해준 은정이와 은정이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